자, 미래엔 교과서 1-2 갈등으로 연극 표현하기입니다. 연극 준비하기. 연극으로 뭘 보여줄까? 여기 토끼전을 보여주기로 했네. 소설 속에서 두드러진 갈등을 연극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토끼전을 읽었을 때 우리는 용왕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등을 떠미는 신하들의 갈등, 그리고 토끼와 자라, 용왕의 갈등을 흥미진진하게 느꼈어. 이런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극해보자. 연극의 내용은 어떻게 준비할까? 연극을 하려면 먼저 대본이 필요해. 자, 연극 대본을 뭐라고 해요? 희곡. 대본을 만들 때는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만들고, 줄거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뽑아 그에 맞게 성격과 특징을 정하면 돼. 줄거리와 등장인물이 우리가 읽은 소설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창의적으로 개성있게 각색할 수 있다. 각색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작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걸 각색이라고 그래요.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고등어, 꼴뚜기, 뱀장어 같은 물고기 특징을 찾아 조사해보자.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인물. 연극은 인물을 이제 무대에서 보여야 되니까 그런 어떤 특징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 특징을 살려 소품을 만들면 연극이 더 실감날 거야. 그런 다음 모듬토의를 하면서 한 장면씩 이야기를 꾸미고 대사와 지문을 넣어 대본을 완성하는 거야. 연극의 재미와 감동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장인물이 지닌 성격과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인물의 갈등 관계가 잘 드러나게 하면 더 재미있을 거야. 고전소설이지만 소설에 나온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기보다는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면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각색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중요한 내용이 있네. 희곡의 특징.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이때 상연이란 말은 윗상자 연기, 즉 무대 위에서 연기한다. 이걸 상연이라고 해요. 상연. 막과 장을 기본 단위로 한다. 막은 이게 커튼이라고 해야 되나? 커튼이 한 번 내려오는 걸 1막이라고 그래요. 한 번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1막이고, 두 번 내려오고 두 번 올라가면 그게 2막이라고 됩니다. 장은 이제 막과 장, 이렇게 분위기나 환경이 달라지는 걸 장.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에서 제약을 받죠. 예, 무대라는 제약이 있고,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자, 그래서 서술자, 소설에서의 목소리는 서술자지만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없다. 인물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 전개되고 모든 사건이 현재형으로 진행된다. 왜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냐면 바로 이거죠. 무대 위에서 인물들이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현재형으로 진행된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줄거리와 인물, 그리고 어떤 분위기의 연극을 할지 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연극을 준비하면 돼. 대본 낭독, 그렇지? 대본을 낭독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연출, 감독 필요하죠. 그 배우, 미술 담당, 음악 담당 역할 정하고, 그 다음에 대본을 함께 읽으며 어색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찾아서 쉽고 재미있게 한번 바꿔보고요. 그 다음 역할에 따라 준비하기. 연극에 필요한 내용을 연출 공책에 기록한다. 감독이 이제 해야 되겠죠. 이야기를 장면 단위로 나누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움직임을 연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적고 무대 미술과 조명, 소품, 의상, 음악 등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적고 연습, 장면별로 연습하며 배우는 대사와 지시문을 익히고. 자, 지시문이 뭐니?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의 어떤 행동, 그렇죠? 동작을 지시하는 내용을 지시문이라고 하고 줄여서 지문이라고도 하고 지문과 지시문은 같은 말. 다른 담당자들은 자신의 맡은 부분의 연출 내용을 정한다. 장면별로 연습한 뒤에는 전체를 이어 연습한다. 연출자의 지휘 아래 인물의 움직임과 위치를 정하고 역할에 따라 확인할 내용을 정리한다. 공연에 앞서 전체 연습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자, 연극 대본이네요. 토끼와 자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고전소설 토끼전을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이고 재치 있는 대사와 짜임새 있는 구성, 학생들이 읽고 연극으로 공연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자. 등장인물은 토끼, 자라, 용왕, 문어, 뱀장어, 전기뱀장어, 고등어, 꼴뚜기, 도루묵. 장소는 바닷속 궁궐, 용궁과 산소. 제1장. 바닷속 궁궐. 용왕이 있는 용궁이 무대다. 용궁은 온갖 해초들이 넘칠대는 화려한 궁전이다. 가운데 용왕의 의자가 놓여 있다. 막이 오르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용왕이 의자에 앉아 있다. 양옆으로 신하들이 늘어서 있다. 신하들은 용왕의 부름을 받고 분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여기 뭐 지시문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인물의 행동도 지시문 지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를 어떻게 꾸며라. 이것도 지시문 지문이 될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아까 대본에서 연출자가 어떤 생각하는 것들 대충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챙겨갑시다. 극적 언어의 종류. 대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로 희곡의 언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독백. 대화의 상대자를 정하지 않고 혼자 말하는 것으로 주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사고의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독백. 혼자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방백. 발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직접 관객이나 무대 위에 몇 사람들을 선택하여 말하는 대사의 일종. 그래서 방백을 할 때는 다른 인물들, 다른 등장인물들은 이 방백을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지시문, 극작가가 사건 진행이나 상황을 배우 또는 연출가에게 지시하는 것. 이 중 극작품의 맨 앞에 놓여 그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대 지시문, 등장인물의 등장과 퇴장, 동작 등을 나타내는 것은 행동 지시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위에 있었던 이것은 이제 무대 지시문이 되겠네. 그쵸? 자, 하나 더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희곡이 3요소가 있어. 희곡의 3가지 요소가 있다. 이때 희곡의 3가지 요소는 대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지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설이 있어야 된다. 이게 희곡의 3요소. 대사는 위에 있었죠? 예, 인물들끼리 주고받는 거. 지문은 또 무대나 또는 인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 그 다음에 해설 있어야 됩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용왕, 야단치며. 이게 지시문이죠? 내가 물속에 사는 온갖 약초를 다 먹어봤지만 아직도 아프질 않느냐? 고등어, 황공하오이다 마마. 그놈의 황공 소리도 듣기 싫다. 문어, 머리를 조아리며 황공 무지로소이다 마마. 자, 말장난쳤죠? 황공하다라는 말 듣기 싫다고 하니까 황공 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달리했어. 듣기 싫어. 황공이 이거 무지고 그런 소리 말고 내 병이 깔끔히 나을 묘수를 말하란 말이야. 자, 갈등의 원인, 용왕의 병. 배하, 약초보다는 어패류가 나은 줄 알아요. 어패류, 뭐 물고기나 조개류를 어패류로 하죠. 어패류가 무엇을 말하는 거? 신약이 나왔단 말이냐? 어패류란 물고기나 조개 종류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아요. 물고기, 너희를 먹으라고. 용왕 놀란다. 용왕 구역질을 한다. 그렇죠? 왜 구역질을 해요? 아니, 너희를 먹으라고 하니까. 신하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나와 있네. 신하들은 깜짝 놀라 꼴뚜기를 두드려 팬다. 이런 게 좀 재미있죠, 재미. 뱀장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아예 용궁 망신까지 시키는구나. 누굴 먹어? 자, 어물전. 이게 생선가게라는 뜻인데 생선가게 망신은 꼴뚜기 시킨다. 요거 이제 속담이에요, 속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애가 나서서 이렇게 뭐 있는 척 하는 것을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꼴뚜기 분해서 배야. 예로부터 뱀장어가 몸에 좋고 기력이 살아난다는 명약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뱀장어 당황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배야. 죄송스러우나 지난 6달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약될 것이 없는 줄 알아요. 차라리 제 사촌 전기뱀장어가 어떨런지요. 갑자기 전기뱀장어한테 토스했어요. 전기뱀장어. 이런 의리 없는 사초를 받나. 배야, 제 몸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 물속에서 드시면 전기가 올라 입이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저보다는 도루묵이 어떨런지요. 자, 이번에는 도루묵으로 전가를 했다. 얘네들 이 물고기들 되게 웃기죠? 자신한테 타겟이 오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고 있다. 자, 그럼 정리.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용왕의 병이죠.
그리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꼴뚜기가 어패류를 추천하니까 신하들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해서 자기 먹히지 않으려고. 다음 페이지. 도루묵 펄쩍 뛰며 배야 오죽하면 제 이름이 도루묵이겠습니까? 옛날 어느 임금이 피난가다 우리 할아버지 묵고기를 잡수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주르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묵고기들은 이름이 금어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금어. 금붕어가 아니고 도루묵 끄덕끄덕. 옳지 그래 네 놈을 먹어야겠다. 그런데 전쟁이 좀 끝나고 다시 우리 아버지 묵고기를 잡수시다가 퇴퇴 토하며 아 이런 맛대가리를 봤나. 이놈 이름을 도루묵이라고 해라 하셨답니다. 그러니 고등어가 어떨런지요. 자 여기 도루묵에 대한 유래가 또 나와 있네. 마마 저는 죽이나 마나 먹어보나 마나입니다. 왜? 저는 등 푸른 생선이라 머리를 좋아지게 할 뿐이지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비려요. 냄새 좀 맡아보세요. 고등어 용왕이 앞으로 다가가 등을 내민다. 용왕 냄새를 맡아보다가 얼굴을 찡그린다. 자 비린내 때문에 용왕 나머지 신하를 샅샅이 훑어본다. 문어와 자라는 벌벌 떨고 있다. 먼저 핑계를 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문어가 나선다. 배야 저는 머리칼이 없는 생선이라 약효가 없는 줄 아래요. 머리칼은 다 없어. 너만 없는지 알아? 그렇죠? 물고기에는 머리카락이 없잖아. 당황하면 아 그게 아니고 비닐이 아니고 비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에 붙은 빨판은 뱃속으로 들어가 먹은 자의 피를 빨아버린답니다. 핑계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 살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정말 마마 저는 아주 질긴 고기인 줄 아래요. 그럼 누가 남았느냐. 참으로 힘이 든다. 자라 말을 더듬여 저는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인 줄 아래요. 자라라 하는 약 이름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용봉탕인 줄 아래요. 잉어하고 자라하고 닭하고 같이 넣어 끓입니다. 이거 잘못됐네. 잉어와 닭을 함께 넣은 끓인 국이 용봉탕이 아니고 이제 자라를 넣어서 끓인 탕이 용봉탕이에요. 예. 자라 기가 막혀서 아이고 자라 모가지 축축 늘어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자 해학적 표현은 재미있는 말들. 폐하 바다의 대왕 용왕께서는 산속 짐승의 간을 먹어야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또 말 돌렸어. 산속 짐승? 새벽 이슬만 먹고 숲에서 자라는 눈꽃 같은 짐승을요. 그래 그게 대체 누구냐. 그게 말이죠 도끼 에라 망치는 아니고 자 언어유희 말장난치자 말장난. 이 말장난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동음 이의어를 활용하는 거. 즉 소리는 똑같아. 말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말. 그 다음에 발음 유사성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도치 문장 순서 바꾸는 거.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이제 말장난 치는 도끼 에라 망치는 아니고. 자라 깡충깡충이 깡충깡충 뛰는 청설모를 말하는구나. 청설모 뭐 다람쥐랑 비슷한 애 있죠. 자라 귀가 뾰족하게 길고 엉금엉금 기며 꼬꼬마 동산에서 풀을 뜯는다고 들었습니다. 알았다 토끼. 그렇습니다. 토끼의 간을 꺼내 드시면 만병이 다 낫는다고 하옵니다. 벌떡 일어나 여봐라 얼른 자라를 땅으로 보내 토끼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예이 저보고 가라고요? 내가 아주 급하다. 냉큼 다녀오너라. 이기적이죠. 자기만 살려고 그래. 냉큼 다녀오랍신다. 판소리 수군가에서 무트로 나오는 소리 한 대목을 튼다. 자, 요게 이제 음향 효과가 되는 거지. 예. 그 노랫소리에 맞춰 자라는 바닷물을 헤치고 욕조로 나온다. 자라가 땅에 도착해서 토끼를 찾는 신용을 하면 연극은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다음 페이지 제2장 되겠습니다. 토끼가 사는 산속. 자, 장면이 바뀌었어요. 자라는 느린 태도로 여기저기 살펴본다. 그쵸? 자라가 느리니까 빨리빨리 못 뛰죠. 토끼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다. 명랑한 콧노래도 부른다. 말 좀 묻겠소? 뻔하다 뻔해. 뭐가 뻔하단 말이요? 나 토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용하다 용해. 간이 명약이라 그런지 머리도 참 총명하다. 예, 맞소이다.
나하고 달리기 하자고 왔지요. 자, 요거는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 그치?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에서 좀 이렇게 내용을 따갖고 온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하고 저 머나먼 용궁 속 구경을 가자고 왔습니다. 용궁? 거기가 어딘가요? 달나라의 졸구지를 간 적은 있어도 용궁 소리는 처음 듣네요. 용궁이란 줄줄이 이어서 부르는 노래처럼 바닷속에 구중궁궐 아름다운 선녀들이 춤을 추고 온갖 보석 반짝이며 나를 가져가라 손짓하고. 자, 여기에 유혹하고 있다. 누구를? 토끼를. 그래서 요 사자성어 감언이설. 감언, 달콤한 말. 이설, 이익을 설명, 달콤한 말로 이익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감언이설이라고 하고 토끼를 유혹하려고 한다. 자, 토끼 성격이 좀 급하죠? 상대방 말을 듣지도 않고 뭐 성급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사시사철 입을 옷이 궁안으로 넘쳐나네. 어여쁜 인어 공주 토끼 같은 멋진 남자 찾아오길 기다리며 가야금 연주한다네. 정말 환상적이네요. 자, 토끼님, 나하고 용궁 두건 갑시다. 난 털에 물 묻히는 거 싫은데. 그런 게 무슨 대수요. 저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자라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침착하면서도 치밀하다. 이야기를 막 이렇게 꾸며내고 있잖아. 자라는 다가가 토끼의 겉옷을 뒤집어서 입혀준다. 토끼는 털을 안에 입고 가죽이 밖으로 나온다. 요런 방법이 있었구나. 몸을 꼬며. 난 수영도 못해. 등을 내밀며 수영을 왜 해? 자라 등 유람선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나를 잡아요. 토끼 자라의 등을 잡는다. 자라, 기어가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둘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몸동작으로 연기한다. 판소리 음악이 다시 이어진다. 역시 음향효과. 몸동작은 되도록 재미있게 만든다. 어느덧 두 인물의 용궁에 들어서면 3장으로 넘어간다. 제3장. 다시 용궁. 용왕이 신이 나서 걸어 나온다. 그러나 금방 몸이 아파서 쓰러지며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쉰다.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 토끼를 잡아왔다고. 어서 들라 해라. 자라 대신 큰 신하란 뜻이야. 자라 대신 토끼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토끼 용궁으로 들어온다. 토끼 온갖 대신들이 모두 물고기들이라 깜짝 놀란다. 뒤따라오는 자라도 화르는데, 아니 용궁으로 데리고 온다더니 수산물 파는 횟집에 온 거 아니야. 실망감 표시했네. 자, 요런 거 다 재밌죠. 그죠? 아마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창의적으로 각색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부분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끼님 눈에는 이 용궁이 수족관으로 보인단 말이요. 발칙하도다. 짐의 궁전을 모독하다니. 용왕을 본다. 저 생선은 처음 보는데. 근데 싱싱하지가 않아서 회로는 못 먹고 매운탕으로 먹겠다. 부르르 떨 화를 낸다. 어서 저 고얀 놈 배를 갈라라. 냉큼 간을 가져오지 못할까. 신하들이 토끼를 향해 달려든다. 토끼 피한다.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 방금 간이라고 하셨습니까? 토끼님 미안하오. 용왕께 명약으로 바치려고 당신을 데려온 것이오. 내 간을 약으로 바치려고요? 그렇다. 문어 잽싸게 달려들어 다리로 토끼를 감싸진다. 전기뱀장어는 토끼압을 쓰신다. 토끼는 전기올라 소리친다. 토끼 침착함을 잃자고 과정이 있어. 하하하 안타깝다. 오호 통제라. 아주 슬프다. 라는 말이 아주 슬프다. 토끼간이 산속 짐승한테만 명약인 줄 알았더니 이런 생선들한테도 쓸모가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간을 5개씩 물려받았구나. 좋다. 주지 줘. 간을 줘서 생명을 살린다면 아까울 것이 없지. 자, 여기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밑밥 깔고 있는 거야. 고등어. 과연 듣던 대로 판단력이 빠른 총명한 토끼로고. 토끼 고등어한테 너 배를 쫙 갈라서 소금 쫙쫙 뿌려서 고등어 잡아 만들기 전에 입 다물어. 까불고 있어요. 용왕마마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 드리겠나이다. 뭐냐? 얼른 칼을 가져다 배를 쭉 갈라보자. 예로부터 토끼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여우, 늑대, 표범, 살쾡이, 독수리한테 쫓기다 보니 간을 뱃속에 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산속 깊은 골짜기에다가 차곡차곡 재워놓고 다니다 밤에만 배 안에 집어넣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토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토끼가 위기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장면. 그거 큰일이다. 저는 말 믿지 마세요, 폐야.
먼저 저놈 배를 갈라보고 간이 없으면 다시 토끼를 잡으면 어떨는지요? 토끼가 엄살을 떤다. 아이고 나 죽네. 그 아까운 간을, 그 용하다는 명약을 심신상권에 숨겨두고 아까운 목숨만 사라지네. 배하, 다시 육지로 나가 토끼간을 받아오겠나이다. 산속 짐승이나 물속 짐승이나 모두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자, 자라의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태도가 나타나가 있지요. 어이 그래라 그래. 간도 없는 놈을 죽여 못하겠느냐. 털가죽도 뒤집어 쓰는 걸 보니 자 물속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뒤집어 썼죠. 간 아니라 심장도 밖에다 내놓고 다닌 놈이로다. 얼른 서둘러 다녀오너라. 다녀오겠습니다 폐하. 뱀장어 칼을 휘두르며 쫓아온다. 속지 마십시오 폐하. 이놈 간 내놔 간 내놔. 토끼 도망치며 얼른 자라의 등에 탄다. 토끼 자라의 등을 발로 차며 이리야 낄낄한다. 둘은 헤엄쳐 간다. 둘의 뒤로 다른 물고기들이 헤엄쳐 따라온다. 재미있는 빠른 음악이 울린다. 아이고 이놈아 빨리 가자. 간 떨어지겠다. 몹시 놀랬다 라는 표현. 간이 콩을 만지겠다. 역시 놀랐다는 얘기죠. 뭐라고? 간이 떨어져? 아니야 어서 가. 똥 떨어진다는 소리다. 아 내 등에 싸지마. 이놈아 토끼똥은 동글동글 콩자밭처럼 예쁘기만 하다. 둘은 헤엄쳐 간다. 조명은 푸른 물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출렁인다. 자, 조명 효과가 여기 나와 있네. 조명 효과. 둘은 땅에 도착한다. 그러면 연극은 마무리로 넘어간다. 대단한 마무리. 자라는 땅에 엎드려 허헉 숨을 쉰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언덕에 오른다. 자라는 땅에서 건너라 천천히 걷는다. 소리친다. 같이 가! 소리 지른다. 왜 같이 가? 자라, 간 하나만 줘야지. 토끼, 너 줄 간 없다. 뭐라고? 하하하, 이 토끼님을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 하마터면 가마솥에 들어가 통째로 토끼탕이 될 뻔했구나. 이번엔 네 차례야. 네가 속은 거야. 세상에 간을 꺼내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냐? 이 어리석은 자라야. 뭐야? 난 몰라. 깜빡 속았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갈등의 원인은 용왕의 병을 낫게 하려고 토끼간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의 진행은 자 토끼를 잡아서 간을 얻으려고 했는데 토끼가 용왕을 속였죠. 그래서 다시 무트로 나왔어요. 그리고 갈등 해결 토끼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놈 자라야 너나 이 땅을 어슬렁거리다 보약 좋아하는 사람들 잡혀 자라탕이나 되거라. 아이고 망했다. 어떻게 용궁으로 돌아가나 난 몰라 모른다고. 자라는 바닥에 앉아 땅을 치며 걱정을 한다. 토끼는 약을 올리며 깡충깡충 뛰어간다. 자라 노래와 토끼 노래를 하며 끝낸다. 자라 노래.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토끼 노래.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내 간을 지키고 살 테야. 자, 요거는 이제 산토끼 노래를 약간 변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갈래는 희곡입니다. 희곡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색 희곡 되어 있죠? 좀 재미있게 좀 버전 좀 바꿔놨습니다. 성격은 교훈적 비유적. 제재는 용왕의 병과 토끼의 간. 주제, 용왕의 헛된 욕심과 토끼의 지혜. 특징,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 인간 사회를 풍자하며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해학적인 재미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이해와 탐구. 이 글의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갈등의 진행 과정을 파악해 보자. 자, 이게 희곡이기 때문에 희곡의 구성 단계 앞에서 말했죠.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발단에는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가 되고 전개는 갈등이 시작이 되고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고요. 하강, 갈등 해결의 실마리 제시를 하고 대단원은 갈등의 해소다. 요 단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내용하고 연결하면 발단 부분. 용왕의 병이 낫지 않아 신하들을 다그친다. 자라가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하자 용왕은 토끼를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전개. 육지로 나온 자라는 토끼를 만나 용궁 구경을 가자고 설득하여 토끼를 용궁으로 데리고 온다. 절정. 용왕과 신하들이 토끼를 잡아 간을 꺼내려 하자 토끼는 산속에 간을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다. 하강. 용왕과 자라를 속인 토끼는 용궁을 빠져나온다. 대단원. 토끼는 자라를 놀리며 산속으로 돌아가고 자라는 땅을 치며 걱정한다.
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별표 때려봤고, 소설과 희곡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소설과 희곡의 공통점은 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고, 자, 차이점. 소설은 서술, 묘사, 대화를 합니다. 즉, 이 말을 보니 서술자가 있어.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데, 희곡은 서술자가 없고 인물들의 대화, 대사로만 진행이 된다. 등장인물, 소설은 인물수의 제약이 없죠. 근데 희곡은 제한된다. 이렇게 무대의 제약이 따르고, 배경, 시간적, 공간적 배경 제약이 없죠. 근데 희곡은 있다. 역시 무대, 시제, 소설은 다양한 시제를 쓰는데 희곡은 현재 시제를 쓴다. 왜냐면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자, 요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둘 것. 자, 이 글에 드러난 등장인물의 성격과 태도, 갈등 관계를 알아보자. 용왕. 자, 이렇게 아까 야단치면서 화를 내며 말하죠. 성격 태도, 화를 잘 내고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합니다. 그 욕심이 많아. 자라.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순진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어요. 토끼 말을 또 믿었습니다. 토끼. 침착하면 여유롭고 꾀가 많고 능청스럽다.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죠. 자, 갈등 관계 이렇게 되어 있네. 토끼하고 용왕 갈등은 간을 내놓아라. 토끼는 이제 살아나려고 얘기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 자라도 토끼한테 간을 뺏으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패스. 아, 요게 있네. 연출자 각각 연극으로 할 때의 학생들의 역할 분담 어떻게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연출자, 인물의 움직임과 위치를 꼼꼼하게 정하고 다른 담당자들과 함께 상의하여 관객들이 연극에 집중할 수 있게 할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 배우, 용왕. 병약하고 짜증을 잘 내는 노인의 모습 연기. 자라, 느리지만 신중한 신하의 모습 연기. 토끼, 꾀가 많고 능청스러운 모습 연기. 전기뱀장어, 절대 손해는 보지 않는 성격 연기. 도루묵, 고등어, 전기뱀장어의 말에 다급하게 변명하는 도루묵 연기. 토끼 말에 감탄하는 고등어 연기. 대사가 잠깐 나오므로 1인 2역 이렇게 해놨네. 무대와 소품 담당자, 무대 배경과 조명 준비하고 필요한 소도구 갖추기. 의상과 분장 담당자, 연극 분위기에 어울리는 의상을 준비하고 배역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장. 음악과 음향 담당자, 연극 분위기, 각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과 음향을 찾아 틀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 뭐 학생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소도구를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머리띠 형태로 해서 역할을 나눠놨네요. 어디 보자. 뒷부분도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패스. 쭉쭉 패스. 뒷부분은 다른 장면들인데 역시 패스하고요. 선택학습이 있는지 없는지 좀 찾아보자. 아, 여기 있군요. 보기는 고전소설과 그것을 각색한 희곡이다. 이를 참고하여 대본을 완성해보자. 자, 작자미상의 토끼전. 토끼가 산속으로 뛰어들어가니 자라난 토끼를 놓치고 기가 막혀 울음을 에고 어디 가서 토끼를 잡을까? 이렇게 맹랑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내 충성이 부족하든가 대왕의 명이 짧든가 수군까지 갔던 토끼 너를 산속에 다시 놓아주니 이제 어디 가서 다시 토끼를 잡으리요. 우리 대왕 죽고 나면 수국의 모든 일을 누구와 의논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여기 나라 걱정도 하고 있어요. 이 자라가 우리나라 굳은 사직 속절없이 되었구나. 에고 서러운 지고. 별주부는 이제 별은 자라라는 뜻이고 주부는 관직명이야. 별주부는 수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로 소산강으로 돌아가서 대나무 숲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게 소설이죠. 그래서 여기 소설의 목소리는 이제 소설의 목소리는 서술자고, 여기는 이제 자라가 한탄하는 모습. 이거를 이 각색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사로 치는 거죠. 토끼는 산속으로 뛰어들어간다. 토끼를 놓친 자라는 기가 막혀 온다. 아이고, 이제 어디 가서 토끼를 잡지?
내 충성이 부족했던 걸까? 용왕님이 죽고 나면 이제 우리 용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자라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누가 큰 소리로 자라를 부른다. 돌아보니 두 권을 쓴 노인이 서 있다. 자라야, 잠시 내 말을 들어보아라. 예? 노인은 누구십니까? 신선. 소매 안에서 약 한 봉지를 내주면 네 정성에 감동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약이니라. 빨리 가서 용왕의 병을 낫게 하여라. 자라, 기뻐함이 약을 받아 품에 꼭 안는다. 정말이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하하, 그렇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자, 결말이 다르죠? 어디 보자. 나머지 내용을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말동이니까 패스. 쭉쭉쭉. 자, 다음을 읽고 맞는 말은 O, 틀린 말은 X. 하늘은 맑구만 해서 문기는 선생님께 잘못을 고백하면서 갈등을 해결한다. X. 희곡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대사 행동 표현한다. O. 토끼와 자라에서 토끼와 자라는 서로를 속임으로써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다. O.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글을 읽으면 관련된 배경인식을 넓힐 수 있죠. 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이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대립과 충돌을 갈등이라고 한다. 갈등은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인물과 다른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의 대립 등에서 생길 수 있다. 자, 요거는 소설의 전개 과정이죠.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어 있지. 희곡하고 좀 차이가 있죠. 발단은 갈등의 실마리 제시, 전개, 갈등 시작, 위기, 갈등 고조, 절정, 갈등 최고조, 결말, 갈등의 해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속담이다. 속담. 가재는 개편이다.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숲뚜껑 보고 놀란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자, 가재는 개편이다.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감싸주기도 쉽다.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지질이 못난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동료를 망신시킨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봐도 겁을 낸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된다. 속담들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이 또 있죠. 손과 관련된 관용 표현. 손이 크다.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손을 놓다.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손이 맞다. 함께 일할 때 생각, 방법 따위가 서로 잘 어울리다. 손에 익다.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 역시 마찬가지 관용 표현도 잘 알아둘 것. 다음엔 딱히 없습니다. 대단한 마무리.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1단원 설명이 아니죠. 읽기였지. 1단원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한 편과 그 다음에 희곡 한 편이 있었죠. 끝.